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중동 뉴스 때문에 시장이 출렁출렁 거렸습니다. 사실은 중동 뉴스 이외에도 일단 미 증시가 눌림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TSMC라던가 아니면은 마이크론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받으면서 어차피 우리 시장 좀 빠질 요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중에 미국 시장의 하락분과 중동 리스크로 인한 눌림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서 좀 더 낙폭을 많이 키웠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바로 녹화하기 전인데 속보 이란 관리 즉각 대응 계획 없어 이러면서 빅스 지수도 지금 쫙 빠지고 환율도 쫙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막 별의별 뉴스가 다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리아 남부에 이스라엘이 타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이란 내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다. 그런데 이란 안에서 드론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등등등등. 그리고 이란의 핵시설 피해 없어. 국도의 자제 요구. 이란이 뭐 핵 대응을 할 것이다. 등등. 그런데 결국에는 이란 쪽에서는 즉각 대응 계획이 없어. 공격 배후 불분명.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던 안 했던 살짝 그냥 머리를 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꾸 시선을 딴 데로 돌려야 돼요. 네타냐후라고 하죠. 총리인데 지지율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외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입장이고, 이란은 자꾸 이스라엘이 건드리는데 확전 자꾸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이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제 네가 그만해. 내가 그만해. 그 네가 먼저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릴게. 그만해. 이런 상태인데 이스라엘이 한 대 더 때린 겁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란이 그래, 네가 욕 한마디 더 해라. 나 그냥 모른 척 할란다. 이러고 너 상대 안 해. 이런 즉각대응 계획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별의별 짤이 다 돌더라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는데 코스피 코스닥이 제일 피해를 보고 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사실은 니케이도 오늘 마이너스 3%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종가상 보니까 니케이가 약 2.5% 정도로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만 빠진 건 아니고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중동 리스크로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 시장에서는 TSMC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마이너스 5%라. 이제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한참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재료 소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아직은 막 엄청 살아나지 않아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하락분을 만들었거든요. 덩달아 TSMC에 이어서 마이크론도 하락을 만들면서 어제는 우리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반도체 업종이 잘 버텨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다르죠. 어제 하루는 그냥 힘으로 버텼을지언정 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던 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테슬라가 연중 저가를 기록하면서 150달러를 깨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2차 전지도 테슬라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뭐 GM이나 포드나 이런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이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의존도가 좀 더 낮춰질 겁니다. 점점 디커플링 되지 않을까 싶고, 테슬라 신형 모델이 이제 슬슬 인도가 될 텐데 이 신형 모델의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리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종목으로 봤을 때는 구형 모델에서 신모델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테슬라도 성장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2인자인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도 24년도에는 금리 인하 힘들 것 같아. 25년에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있고, 원래 비둘기파였던 라팔 보스틱 총재도 금리 기조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 이어가고 있다. 근데 결국엔 미증시 상승에 대한 수익 걱정을 빌미로 뭐 중동 리스크던 뭐 이런 반도체 차익이던 다 그냥 세력의 차익 실현 욕구에 따른 템포에 맞춰가는 게 아닌가. 결국엔 돈의 흐름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맞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중동 정제는 떨어지는데 외국인이 막 엄청 팔아찍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적인 요소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침마다 이렇게 브리핑 남겨드리니까 이거 장 전에 보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상당히 마음 편하게 시장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오늘 선물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는데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평가를 하려면은 뭐죠?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하루에 1조 이상은 누적돼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도가 거의 1조 8천억까지 갔었거든요. 시장이 올라가기 힘든 겁니다.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게, 이거 외국인이 어제 선물을 9천원까지 잡았다가 장 막판에 던져서 한 5천원 정도로 마감했는데 이 정도로는 불안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점 반짝 오는 걸 수도 있죠 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정말 팩트가 돼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이 선물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현물 시장도 강하게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잡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기관이 오늘 우리 현물 시장에서 6천억 정도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물 시장에서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설명보다는 이렇게 지표를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개인이 쭉 썼는데 이렇게 던졌죠. 근데 개인의 수급보다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무엇보다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를 때려 찍으면서 6천억 넘게 매도를 만들었고 마지막에 외국인의 저가 매도세가 이어졌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되게 특이하죠. 기관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일색이었는데 기관이 코스닥에 대한 저가 매수를 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 하루였다. 그리고 오늘 1.6%, 1.6% 정도 양시장이 빠졌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3% 갔거든요.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5%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충분히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구간이었고 오늘 종가 기준에서 많이 아래 꼬리 달고 땡겼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600개 밖에 없었다. 하락 종목이 1850개니까 여러분의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낙폭을 줄이는 거에 의미를 두고 그래도 살았다.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 정도는 했을 것 같습니다. 선물 매도가 1조 6천억이나 일어났고 기관이 요 선물 매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현물을 매도 쳐서 방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8만원을 깨서 77,600원에 다시 도달을 했고 SK하이닉스도 오늘 5%대 낙폭을 보였죠. 상당히 하방 압력이 강했고 반도체가 3.9% 오늘 주도 하락 업종이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장중에는 마이너스 7%까지 받았어요. 업종 지수가 마이너스 7% 가면 웬만한 종목들은 그냥 마이너스 10%. 반도체 대장급들 하방폭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거의 10% 정도는 기본적으로 빠졌을 그런 하루였다. 그나마도 낙폭 줄여서 끝내기 다행이지 않을까.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한 그런 섹터였고요. 하락폭이 거의 없죠. 물론 HLB가 좀 지지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하락분 대비해서 상위주들이 방어를 그래도 나름 잘해줬구나. 그리고 오늘 파생시장의 수급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일단 프로그램이 오늘 5천억을 넘게 팔았어요. 진짜 프로그램이 매도 유발을 엄청나게 해줬고 선물을 약 3시간 만에 1.6조가량 매도를 쳤네요. 그래서 이거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까지도 하방 포지션은 정리하지 않은 채로 끝나는 그런 선물 포지션이었습니다. 외국인의. 그리고 콜 포지션도 나름대로 마지막에는 잡아주면서 반등에 대한 것에 대한 해지 이제 선물 많이 매도 쳐놨으니까 이거 해지 정도 해줘야겠죠. 하지만 이 정도 뺐으면 됐지라는 그런 의도를 확실하게 보인 게 외국인이 100억 가까이 풋 차익을 했어요. 풋을 매도하면서 차익에 나서는 모습이고 개인들은 그만큼 공포에 질렸다는 게 풋을 그만큼 받아줬죠. 개인들은 시장이 빠질 것이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은 반등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정도면 됐지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지겠어 난 여기서 차익할래 라는 하방 포지션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에 만족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장 끝나면서 여러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밀려가지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하면서 11시 한 30분쯤에 베타제브해피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상방의 방향으로는 그냥 지켜보겠다. 관망에 대한 생각을 스마트 머니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하방 포지션을 열심히 차익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더 밀진 모르나 외국인이 우리 시장의 저가 메리트를 조금씩 느끼는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전쟁 리스크는 이미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거 왜 그럴까요? 코스닥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이 일단락되는 모습. 이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대. 그러면 이제 재료가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저가 매수의 시작이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됐죠. 코스피 시장에서도 기관이 나름대로 받침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11시부터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방은 제한이 걸리겠다. 그러나 시장을 땡겨서 얼마큼 올릴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거예요. 이때가 마이너스 한 3% 정도였거든요. 이거 크게 땡겨보면은 11시, 12시 부근이거든요. 우리 시장 여기 부근입니다. 지금 요 부근에서 제가 딱 잡아드린 거예요. 요 부근. 완전 바닥권에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여기서 더 빠지는 건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최저점에서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다는 거.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베타지 분들에게는 장중에 9시에서도 얘기 드리고 10시에도 이야기를 드리고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땐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하락 요인을 찾고 또 찾아왔는데 에너지 관련주 빅텍스페코 같은 방산 테마가 오르지만 시장 수급으로는 결국에는 밀고 싶어하는 외국인의 코코기기, 코에 거면 코걸이, 귀에 거면 귀걸이인 그런 장 세력 마음으로 밀고 있다. 이양 이렇게 된 거 그냥 2490까지 쭉 밀면 끝날 것 같아가지고 좀 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반등을 일단 했습니다. 중동 리스크로 흔드는 거는 오늘 장중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빨리빨리 눈치채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이 어쩌고 이란이 어쩌고 이거 어떻게 알까요? 몰라요 저도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은 알아요. 돈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저가 매수세 그리고 매도세의 완화 돈의 방향이 하방에 대한 지지력을 보이기 시작했던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막 하방으로 더 밀겠지? 너무 안 보셔도 된다고요.
속보로 이스라엘 미사일 내부 타격 뉴스가 나오는데 노출된 재료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흔들기는 잠시 진행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게 2.5%에서 2.7% 정도 빠질 때인데 조금 더 밀리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드리고. 그러나 흔들기는 나올 구간이다. 밀 만큼 밀었다. 강하게 반등할 거라고 보진 마시고 그냥 지금 구간에서 흔드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전쟁도 터지고 나면 이슈쇼멸 되는 게 정석이다. 언제나 그래왔다. 제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습니다. 전쟁이란 게 터지면 결국에는 꽝 하고 터지면은 그 전에 터지기 전에 주식은 먼저 빠지고 막상 전쟁이 꽝 터지면 전쟁은 일어나지만 주가는 반등합니다. 재료 소멸이에요.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똑같았거든요. 정확히 22년 2월 16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거 조만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갈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우려감에 막 빠지다가 진짜로 쳐들어가니까 일시적으로 팍 빠졌다가 그 스멀스멀 이제 복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우리 시장은 갈 길 같다는 거.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뷰를 여러분이 꼭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쾅 터지지만 그 다음엔 그래도 복구돼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핵이 터졌다. 이건 얘기가 달라. 이건 도망쳐야 됩니다. 그냥 다 던져야 돼요. 그냥 시장가로. 핵전쟁은 공멸하는 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핵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장이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전쟁이 나올 때는 여러분이 도망쳐야 되는데 이것만 아니라면 그냥 국지전이나 뭐 미사일 대전 이런 거라면 전쟁이 났을 때는 결국에는 복구가 된다는 거. 너무 긴장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주말에 뭐 이란이 어떠한 스탠스를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은 제가 녹화한 팀에도 미시장은 열심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캡처한 건데 원달러 환율이 1393원까지 튀었다가 1381원으로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빅스 지수도 19.73포인트까지 갔다가 18.23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이거 지금 더 떨어졌거든요. 17포인트까지. 그래서 일단은 중동 리스크도 일단은 되는 모습이고 아마 아시아 증시를 조금 흔들고 싶던 마음이 아니었나. 니케이도 2.5%까지 빠졌거든요. 오늘 장중에는 3% 넘게 빠졌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흔들기를 나선 모습이고 비트코인도 9,40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9,100만원, 8,800만원까지 변동성을 상당히 많이 키웠거든요. 유가도 86불까지 갔다가 84불. 유가도 82불 3불이면 그냥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국채 수익률이 빠져주면서 오 상당히 괜찮은데 라는 흐름을 오히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달러랑 빅스지수를 보면은 달러도 급격하게 9시부터 푹 튀고 우리 시장도 같이 하락을 만들었죠. 그리고 빅스 지수도 팍 튀면서 공포감을 형성했다. 근데 이거 공포감 너무 우려하지 말자고 이야기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우리 시장의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200일선도 깨버렸습니다. 아까 전에 2560포인트, 여기가 200일선 구간인데 이거 깰 때 제가 베타제분들이랑 같이 보고 있었어요. 야 이거 빠지는 거는 아무리 전쟁이 난다고 해도 언더슈팅이거든요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도 언더슈팅 나온 다음에 또 빠르게 제껴 올렸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요인이든 간에 파동상으로는 2490까지 요 구간까지 빠질 수 있는 걸 우리가 염두는 해둬야 된다. 저는 요거 반등 나와도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21선, 61선 있을 때 요거 만약에 뚫고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때는 2490까지는 열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등했다가 눌릴 수 있는 가능성 요것도 한 50%라고 얘기 드렸고 그냥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20%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엄청 명확하진 않아요 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과 어느 정도 좀 일치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퀀트 분석적으로는 지금 요거 떨어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눌림하고 신고가 맘들고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짧게 나온 것 같아요. 퀀트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기어이 고가 갱신을 했잖아요. 고가 이렇게 이런 부분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빠질 때 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또 빠지고 그럼 지금 한 여기쯤 온 게 아닌가. 지금 요거 이렇게 빠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말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혹시 개파락으로 톡 빠지면은 이거 상당히 큰 하락 오늘만큼의 하락이 한 방은 더 빠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지금부터 약 4% 정도 3.8%요 정도 빠지면 2490 갈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여기 언저리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개파락으로 쭉 갔다가 뭐 아래꼬리 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요럴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된다. 차라리 그냥 빨리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보는 건 그래도 다음 주에는 반등했다가 빠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반등했다 그냥 갈 수도 있지만은 이것도 확률적으로 상승 확률도 한 30% 정도 되니까 너 낮은 확률로 보이는 건 아니고 뭐 올렸다가 이렇게 빠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저렇게 될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업종의 추이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2%나 채웠어요. 그래서 어제의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코스피의 시선과 똑같거든요. 200일선에서 걸렸다가 올라가서 빠질 수가 있고 이게 1번이고 아니면 200일선을 뚫었다가 걸려서 내려갈 수도 있다.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거 그냥 얻어맞고 탁 빠진다. 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일단 흔들기 진하게 나왔거든요. 정말 많이 빠졌고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 와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어디까지 빠졌냐면은 약 마이너스 7.2%까지 빠졌습니다. 오늘 마감이 3.9%거든요. 결국에는 반도체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렸어요. 할 거면은 그냥 추세 여기 하단에서 하시자. 굳이 이거 왜 지지고 볶고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추세. 이런 포인트들 어때요? 이런 포인트들에서 하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요? 여기서 매도 치고, 그쵸? 걸리는 자리.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반도체 추세 라인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정도 조금 더 빠질 자리 있네. 그럼 반도체가 빠진다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힘을 못 쓸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종합지수적으로 힘을 못 쓸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제약업종은 바닥을 접고 있죠. 그래서 제약업종이 한 번만 툭 쳐주면은 이거 수급 교환이 완벽하게 좀 일어나지 않을까. 제약업종과 반도체 업종 간에. 그래서 랠리의 주도 업종이 바뀔 수 있겠다. 이것까지도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딱 종합지수, 업종지수 보면은 오늘 반도체가 더 많이 빠졌고 제약바이오가 덜 빠졌는데도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고가 라인을 넘어서 끝났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고가 라인 엄두도 못 내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상당히 낙폭이 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2차 전지도 바이오만큼은 힘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남대로 2차 전지도 반등 시도 열심히 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일단 힘을 못 쓰고 있고 중요한 건 포스코 그룹이라든가 LG 그리고 삼성, SDI 등등 이런 코스피의 셀 종목들이 주도 업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차익이 이루어져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차전지가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 중간 구간에서 바이오가 힘을 쓸 구간이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대만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게 TSMC를 가지고 있는 국가니까 그만큼 흔들림이 더 심했을 수밖에 없다. 결국에 오늘은 반도체 종목의 하락분을 반영하기 위한 날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반도체를 내가 들고 있는데 만약에 반도체 종목이 빠진다. 그런데 이게 중동 리스크가 겹쳤잖아요. 그럼 이제 반도체 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죠? 야, 중동 리스크가 끝나면 반도체 종목 반등하지 않을까? 반도체 그래도 괜찮겠지. 뭐 흔들리는 거 당연하지. 여태까지 뭐 안 흔들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착시 효과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저가 메리트로는 뭐 이차전지나 바이오나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 엔터 이런 쪽 그리고 의료 미용기 기주가 시장에 어색하니까 어쩌죠? 강세 흐름 보이죠. 그리고 로봇 쪽으로 제가 꼬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AI나 시장 빠질 때 이런 종목들 돈이 안 가는 원전 같은 종목들 업종들 선택하면은 나중에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중국 소비주도 열심히 떠들더니 오늘 살짝 밀렸는데 아마 종합지수가 올라갈 때 소외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나마 테스 같은 거 막 오늘 마이너스 12%도 갔다 왔거든요. 어제 고가가 플러스 11%인데 하루 만에 거의 낙폭이 30% 얻어 맞은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반도체도 와 그냥 무조건 안정적이지 않다. 라고 또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나마 HBM 관련주 일부가 좀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 보면은 오늘 그냥 초상집이 아니었나 변동성에 비해서. 그리고 2차전지도 나름 많이 빠졌고 바이오도 빠진 종목들은 빠진 종목대로 있었고 그나마 HLB주가 상당히 버팀목 역할을 잘해줬다. 그리고 알토진 같은 경우는 어제 9.8%나 올랐으니까 오늘 종합지수 빠져도 이거 4% 반납해도 억울하지 않죠? 저점 대비해서 플러스 5% 오른 상태잖아요. 이렇게 흔들기가 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딱 보면은 굉장히 티가 많이 나거든요. 어떤 거냐? 자, 오늘 개파락을 어제의 양봉의 끝에 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죠? 어제 만약에 장중에 이렇게 양봉을 만드는 장중에 시장 좋아진다. 이제 저점 잡혔다. 라고 하면서 매수 버튼을 눌렀다. 오늘 싹 다 물렸을 겁니다. 아마. 어제 미리 어떤 제스처 취한 사람들은 멘붕이 왔을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뭐 중국 소비주 팔고 뭐 팔아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이천지나 바이오 사야지 잘못 샀으면 오늘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한 거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그나마 개파락이 지금 들떨어졌는데 오늘 저점까지 깨버렸잖아요. 오늘 빠질 때 아마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재차 올라가잖아요. 결국에는 본전에 털리는 구조가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의 심리를 지금 충분히 흔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등이 나와서 마지막 죽임이 이때는 공포에 휩싸일 것이고 그냥 빠진다고 해도 무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지금 구간은 약 10.5%까지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그럼 뭐죠? 짜증이 나는 구간도 아니에요. 보통 7에서 8% 빠지면 짜증이 날 거라고 했습니다. 10% 정도 빠지고 13%까지 가면은 이 사이 10%에서 13%에서는 그냥 에이 모르겠다 나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막 이런 생각하다가 13% 되면 이제 다시 또 공포감이 옵니다. 보통 통상 13%에서 종합지수 15% 가면은 이제 야 이거 어떡하지? 진짜 큰일 났다. 내 주식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이제 바닥이 다 와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바로 빠질지 아니면 반등했다 빠질지 높은 확률로 좀 빠지는 쪽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오늘 흐름 보면은 지지력이 확실하거든요.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야 이거 그래도 그냥 단기간에 올랐다 빠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시간을 끌면서 한 달 정도 랠리를 만들어 주다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니까 지나가면서 수급 요인이나 시장의 포인트들 짚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지금 딱 그겁니다. 연준에 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예를 들면 연내 금리 인하 시작할 것 같아. 이런 얘기만 나와도 시장에선 지금 화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짚어보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연준이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갈 거라서 더 지루해지고 시장의 어떠한 실적들 이런 거에 아마 모멘텀을 받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살펴볼 것도 없긴 한데 사실은 삼성전자 많이 빠졌다가 61선 그래도 지지받고 아래꼬리 달아줬죠. 그러면서 8만 던자의 시대가 얼마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때 안 팔고 존버탄 개인들은 다시 8만 던자 뚫어주면은 그때부터는 여기선 다 털립니다. 여기서도 털리긴 했는데 아직 멀었거든요. 올라오잖아요. 개인들 또 텁니다. 여기서 진짜 털려요. 그리고 10만원 뚫으러 갖고 왔습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나름대로 지금 박스권 만들면서 기회를 안 주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더 갈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한 125조 정도 되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20만 하이닉스는 가지 않을까. 근데 그 속도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느릴 것 같다. 이제는 저 친구들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종합지수에 대비해서 종합지수 끌기 위해서 올라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5월에 들어가면은 정부에서 저 PBR주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거예요. 지금은 잠잠하게 있죠. 근데 이거 어느 순간 움직일 겁니다. 저 PBR주 어느 순간 움직이면서 갑자기 정부에서 이제 세부만 낼 준비한다고 합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빠바방방 뜰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한 발짝 늦게 개인들 붙으면 이제 다시 또 꼭다리 잡겠죠. 왜냐면 세부 내용 발표하면 또 제로 소멸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주식 시장의 방향은 우상향으로 보고 싶고 한 방만 더 견디면 됩니다, 여러분. 요거 한 방만 더 견디면 여러분한테 달달한 가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마 과감하게 얘기 드리면은 진짜 여기 한번 빠지는 거 나온다 치면 그 다음에는 코스닥의 역사상 신고가 한번 찍어 역사상 신고가는 못 가겠죠. 닷컴 버블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닷컴 버블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빼고 요거 빼고 뭐 요런 고점들은 충분히 코스닥이 이번에 한번 돌파를 해주러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는 가져보고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열심히 수렴해 줬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오고 그 다음 조정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제일 센 거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 둘 나오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가는 거라 가지고 제일 센 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눌려도 한 번 더 가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코스닥의 시대가 한번 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라이브 때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려볼게요. 일요일 8시입니다. 일요일 8시 제가 라이브 진행하니까 공개방송으로 한번 놀러 오시면 좀 재밌는 내용들 아마 구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이오는 셀트리온이 기준이 된다. HLB와 알테오진이 너무 강한 것보다는 셀트리온이 의미 있는 반등을 해준 게 더 중요하고 유효할 것이다. 이 정도 이야기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HLB나 알테오진 흐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상단 박스 시간을 좀 가져가면서 종목에 힘을 좀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도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터닝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요. 이거 보면 지금 노란 시그널이 엄청나게 많이 누적돼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여기서 뭐 얘네가 빠져봤자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심지어 실적이 뭐 엄청나게 부러진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2차 전지 셀 기업들 코스피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마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주 시장 상당히 좀 지루하고 힘들으셨을 텐데 요거 거의 다 와 가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반등에도 한번 더 눌릴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함부로 막 지르지 말자. 제가 아직 야수의 심장을 꺼내자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실제로 이 정도는 언제든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막 무섭지도 않아요. 지난 8, 9, 10월 달 생각하면은 그냥 무난합니다.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거 안 나오고 그냥 막 오르면 나중에 오히려 또 큰 거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차라리 빠지고 끝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어설프게 빠진 상태니까 지금 그냥 확 빠진 게 낫습니다. 빠질 때는. 그래야 여러분이 좀 더 고생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봤자 요 정도 빠진 거거든요. 요거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개인들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 진짜 포기해요. 여러분 올라와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정책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부양하기 위해서. 왜냐면 공매도 금지했을 때가 여기인데 그리고 나서 지지부진한 거잖아요. 뭔가 할 가능성, 뭔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고 빨리 끊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 굳게 먹으시고 그냥 랠리 나오면 랠리 나오는 대로 즐깁시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빠질 만큼 빠졌어요. 뭐 더 빠져봤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가 기준으로는 제가 미리 잡아놨는데 한 5.4%.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약 7% 정도거든요. 7% 정도만 더 빠지면 끝나는데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내피셜적으로 때리는 거라 가지고 상세하게 얘기 드린 건 나중에 라이브 때 통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에 대한 이런 이슈나 내용 같은 거 딱히 뭐 브리핑 드릴 게 없어요. 그냥 지금은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실수라고 하면은 주도 업종 IT 반도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계속 두면 그래도 가요. 그리고 2차전지, 바이오 요 주도 업종들 그리고 의료 미용기기, 필러, 보톡스 요런 쪽까지 이런 쪽에서 벗어나서 하는 건 상당히 조심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서 더하면은 조선까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선까지도 괜찮은데 조선은 느려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보다 조선은 안정적이지만 느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루함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요거까지도 여러분께 정리해드리면서 요 안에서만 놓으셔도 24년에는 여러분이 웬만하면 수익 낼 것이다. 웬만하면 큰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제발 이상한 것만 안 하시면 된다. 그리고 자꾸 기교 부리면서 야 IT 끝났대. 그러면서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는 거 사면은 바이오도 2차전지도 다 없습니다. IT가 올라갈 때 팔아서 빌빌 기고 있는 2차전지나 바이오를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오랑 2차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바이오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 적절히 팔아가지고 2차전지 싸게 사는 거. 이게 요령입니다, 여러분. 순환매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IT도 또 쉬고 있겠죠. 2차전지 올라올 때 그때 IT 사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이것까지 설명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힘든 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힘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여러분의 기분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시세가 나오길 바라면서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